네, 안녕하십니까. 윌비서 7급 탑팀의 객관식 수험 경제학 강의 경력만 37년인 올인원 경제학의 강사 박태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제 3순환이 이제 진행될 텐데, 이 3순환의 그 내용은 기존에 이제 1순환과 2순환을 기존에 수강하셨던 수강생들은 이제 3순환에서 핵심 이론을 완전히 이제 다지기 하시고, 그다음 4순환에 그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문제풀이 그 능력을 완전히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3순환에 처음 진입하시는 수험생들은 아주 이제 중요한데, 객관식 경제학 이론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핵심 이론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순환에 들어가기 위한 감각을, 문제풀이 감각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뭐 3순환은 뭐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제학의 7급 경제학의 뭐 객관식 경제학이죠. 객관식 경제학에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 방대한 경제학을 빨리 수험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실전에서 고득점을 따야 되잖아요. 7급 경제학은 고득점이라는 것은 88점에서 92점까지입니다. 그 이상. 뭐 최저 한도로 88점 이상 맞아야 되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고득점 전략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천기누설인데, 제가 그동안 객관식 경제학 수험을 37년 동안 쭉 해온 결과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천기누설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강사의 능력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경제학이 얼마나 방대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방대하죠. 진짜 방대한 학문입니다. 이걸 몇 개월 내에 정리하여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따려면 정보가 중요합니다. 경중, 뭐가 중요한 이론이고 뭐가 가벼운 이론에서 버리고 뭐는 중요하게 선택해서 확실히 공부하고,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뭐 경제학 공부하는 거하고 틀리죠. 수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니까 우리 7급은 상대평가잖아요.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최대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단기 고득점 학습 전략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순환 이후에 또 우리 과정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단기적으로 학습하여 고득점 할 수 있는 학습 전략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이제 강사의 능력입니다. 이 최근 이제 출제 경향을 반영해 가지고 경중을 따져 가지고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 이걸 잘 추려주는 게 강사의 능력이죠. 첫째는 우리 계산 문제가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죠.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문제 중에 13문제 이상이 계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계산 문제를 몸풀어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풀므로써 또 이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계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산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 푸는데 1분에 풀어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거 풀다가 2분, 3분, 4분 이렇게 시간이 소요돼 버리면 뒤에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도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7급 경제학 경제학 점수 분포도로 보면은 고득점이 좀 이렇게 많은 반면에 또 중간 점수들이 있죠. 60점, 70점. 이쪽에는 원래는 정규 분포를 이루잖아요. 60점, 70점 이쪽에 많고 그다음 고득점과 저득점은 적어지는 게 이제 통상인데 정규 분포죠. 근데 경제학은 안 그렇습니다. 고득점이 있고요. 중간에 점수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뭐 40점, 50점 요 밑에 점수들이 저득점들이 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산 문제 때문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뒤에 당황하게 되면은 뒤에 문제도 못 풀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 40점밖에 안 되고 뭐 50점도 뭐 안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7급 경제학 점수 분포도를 보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른 과목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과목들은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학이 계산 문제 정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하루 이틀, 뭐 한 달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풀어야 되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내는, 이게 어떻게 푼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1분 안에 편법으로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숙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험 날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계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 날 전날까지 계산 문제는 숙달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이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 때 이걸 빨리 풀어내는 편법 풀이 이런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빨리 풀 수 있도록 숙달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일 강조합니다, 제가. 계산 문제. 그래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시점부터 시험 전날까지 계산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숙달 반복시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출제된다. 그러니까 뭐 100% 출제되는 거죠. 최근 이제 객관식 경제학 시험의 출제 경향상에서 반드시 나오더라. 100%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오픈북 시험입니다. 오픈북이죠. 요 이론에 대해서 출제하겠다고 내는 겁니다. 100% 출제. 그 5개 이론이 있는데요. 그 탄력성 문제, 탄력성 뭐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뭐 개념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상.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탄력성 우리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2장에 나옵니다. 2장부터 공부하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이제 기본서 진도를 적어드리면 이 우리 경제학 책에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줄여드리면 완경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독과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의 특징 혹은 비교, 요 내용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100% 출제되고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우리 기본서 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비대칭성, 뭐 도덕적 해이 역선택 뭐 그런 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한 7장에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상씩요.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우리 국제경제학에서는 환율 관계 이론입니다. 환율 이론.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5개 이상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 25문제잖아요. 7급 경제학이.
그 중에 이 5개가 이제 5개 이상 나옵니다. 5문제 이상.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뭐 얕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수준도 깊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 이거는 이제 제가 30% 정도 봅니다. 30%. 기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 30%인데 30%라면 뭐 안 와닿겠지만 3년에 한 번은 나오더라.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 이겁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3년에 한 번은 나온다. 이런 이제 30% 이상이니까 뭐 50%도 있을 수 있고 뭐 70%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30% 이상 출제되는 이론들이 요거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쭉 그 주제별로 이렇게 적을 수는 없고요. 제가 테마별로 적어드리면 경제학 원론 하면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경제학 원론이면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거는 뭐 교수들이나 출제 교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 이 내용이 많습니다. 경제학 원론 하면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들이 있죠.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이 출제 가능성 높으냐면은 시사 관련 이론. 시사 관련 이론. 최근에 우리나라 뭐 이제 물가도 많이 높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업도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업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시사 관련 이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 원론의 이론들 중에서 몇백 년 된 이론이지만 그 중에도 좀 신이론이 있죠. 지금 경제학계에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신이론, 이런 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시사 관련 이론이나 뭐 신이론이나 이런 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많은 게 이제 전통적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알아내는가, 어떻게 강조하는가, 이름들한테 깊이 이제 중요하다고 알려드리는 거는 뭐 강사의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제 뭐 이것처럼 주제별로 적을 수는 없고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세계 이 계산 문제하고 이제 무조건 출제되는 이론인 요 5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그 다음에 출제가 요런 내용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확인될 겁니다. 반드시 23문제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25문제잖아요. 그 최소 23문제. 뭐 2문제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2문제 정도는. 근데 23문제에서 2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과목보다 경제학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을 더 잘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은 그게 새로운 이론이 막 간혹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법처럼 확 바뀌는 이론도 아니고. 그죠? 뭐 몇백 년 동안 아주 그 기존 중심 이론은 다 이렇게 한결같이 내려오잖아요. 또 체계도 완벽히 갖춰 있고. 그러니까 낼 만한 게 뻔합니다. 제가 출제위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걸 내야 되겠다, 이런 걸 내야 되겠다. 다 그 같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몇 개월 만에 경제학을, 객관식 경제학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삼순환 다음에 그 3순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1, 2순환을 수강하신 분들은 3순환에서 완전 이론은 종지북지는 거죠. 이론은 완벽하게 이제 다지기 하시고, 그 다음 이제 4순환에 넘어가기 위한 이제 문제풀이, 우리가 이제 그 3순환에도 그 중간중간 저는 한 6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진도별로 기출 문제 및 중요 예상 문제로 모의고사를 또 치를 겁니다. 한 6회분 정도.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를 또 내가 공부한 이론이 객관식 문제로 어떻게 나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내고 이걸 약간 이제 문제 풀이하는 감각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이제 문제 풀이 강의는 4순환에서 하는 거죠. 하고 또 이제 3순환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일단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제학 이론, 핵심적인 이론을 어떤 내용인가 그걸 아셔야 되니까 그걸 아주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이제 핵심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4순환에 들어가기 위한 능력을 조금 갖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4순환, 그 다음 4순환, 5순환은 뭐냐면은 자, 이후에 이제 과정은, 이후에 이제 경작 과정은요, 3순환 이후에 우리 커리큘럼은 4순환은 이제 완벽한 문제풀이입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기출문제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과정인데, 뭐 다양한 문제도 접해보고 하지만 여기서 뭐 문제풀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공부했던 이론을 완벽하게 다지기 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공고하게. 그러니까 좀 허술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내용이 허술하게 뭐 약간만 변형돼서 응용돼 출제되면 그냥 몸푸는 그런 허술한 이론 정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론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다각도로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다 풀 수 있도록 이론을 완벽하게 다지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식 문제는 이제 1분 안에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면 아는 이론이라 하더라도 한 문제를 뭐 10분 주고 풀으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1분 안에 빨리 그 답을 찾아내기 사지 쓴다니까 우리가 4개 중에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되니까 이 객관식 문제를 빠르게 이게 풀어내는 그런 기술이 또 있어요. 객관식 문제는 또 몇 번이 답이다 이런 걸 빨리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또 푸는 기술을 푸는 능력, 기술이죠. 기술. 뭐 기술이라 제가 합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도 하죠. 이 4순환이. 다양한 문제도 접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이론을 그에 관련 그 배경 이론을 완벽하게 다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식 문제를 아는 이론이라 하더라도 빨리 풀어내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4순환이고, 5순환은 이제 우리가 동행 모의고사 과정이죠. 동행 모의고사로 이건 완전 실전 연습이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 내가 얼마나 25분 내에 경제학 25문제를 딱 풀고 답안지에 옮기는 과정까지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죠. 또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5순환입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이죠. 요 두 과정이 이제 우리 공식적인 과정은 남았는데 저는 또 여기다가 특강을 통해서 또 추가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100% 출제되는 이론보다 더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를 물론 100% 출제되는 이론에서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산 문제는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뭐 지금부터 처음 이제 경제학 이제 뭐 1, 2순환 계속 해오신 분들은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3순환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가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달하고 반복해서 숙달하고 쫙 풀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또 이제 시험 직전에 저는 특강을 통해서 시험 직전 뭐 한 달 이내에 전에 수식 계산 문제 총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만 쫙 이제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만 정리를 하면 돼요. 내가 공부 다 한 거죠. 공부 다 했는데 머릿속에 완전히 넣고 시험장에 갔을 때 기억이 바로 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낸다. 이렇게 풀면 편법으로 빨리 푼다. 이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시험 직전에 또 제가 수식계산 문제 총정리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경제학에 나올 수 있는 수식계산 문제 총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료를 이용해서. 저는 요거는 또 제가 우리 기존의 기본 커리큘럼 외에 특강입니다. 수식계산 문제 총정리 특강. 이렇게 해서 이후 3순환 이후의 과정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4순환, 5순환,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계산 문제 총정리 특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올해 시험을 대비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 우리 윌비스의 탑팀 7급 그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믿으시고 다 이 능력 있는 교수분들이니까 믿으시고 쭉 우리 과정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그 시험날 좋은 결과로 고득점을 다 하고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